안녕하세요. 슈리스토입니다. 오늘 리뷰를 하고 복원을 할 제품은 그 많은 매니아들의 워너비 모델 중에 하나인 바로 이 나이키 에어포스 원 미드 하늘 완창 모델입니다. 이 제품은 1996년도에 생산을 해서 1997년도에 발매를 하게 되었는데 정식 명칭은 나이키 에어포스 원 미드 CL SC예요. 여기서 CL의 뜻이 여러 가지로 추정이 되는데 가장 믿을 만한 뜻은 바로 CL이 그 컴포트 라이닝의 약자로 해석이 됩니다. 그 덩크 제품 중에 그 뒤에 보면은 NL이라고 적힌 제품들이 있어요. 그러한 제품들의 특징이 이 뒤에 쿠셔닝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NL이 노 라이닝의 약자로 정의가 됩니다. 어떻게 보면은 CL은 그 반대의 개념으로 컴포트 라이닝, 그래서 즉 쿠션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을 뜻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신발의 갑부 부분을 살펴보면 위쪽으로 좀 더 두껍게 쿠션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럼 SC 뜻은 뭐냐? 이건 그 스포츠 클래식의 약자로 통용이 되는데 어떠한 제품에서는 그 SC가 재발매의 어떠한 모델의 그 뒤에 붙기도 합니다. 정식 박스 탭의 컬러는 캐롤라이나 블루지만 흔히들 UNC 또는 유니버시티 블루로 불리게 되죠. 해외에서는 보통 UNC 주얼, 유니버시티 블루 주얼로 불리는데 그 이 수우시의 독특한 형태와 재질 때문에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.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하늘 완창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죠. 여기서 완창의 의미는 그 아웃솔이 한 가지 색으로 된 제품을 통칭합니다. 일반적인 조던 1이나 포스 제품 같은 경우 그 흰색과 검정색을 제외하고 이 아웃솔의 경계를 따라 두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단일 색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해당 색상의 이름과 어떠한 완창이라는 단어를 결합해서 불립니다. 대표적으로 그 서태지 포스라고 불리는 빨간 완창 제품이 있죠. 아무래도 출시된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구매하려면 새 제품은 어렵고 적절한 중고 제품에서 타협을 하게 돼요. 가장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변색 부분이에요. 보관을 잘 했더라도 접착과 가수분해는 어쩔 수 없어요. 하지만 변색은 최대한 늦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본래 이 제품의 아웃솔의 색상은 여기 이쪽에 플라스틱 색상과 거의 동일해요. 그래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관이 잘 된 편에 속하는데 보관이 잘못된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아웃솔과 수우시에 황변이 심하게 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화 현상도 일어나요. 이 경화가 진행되면은 이 아웃솔을 이렇게 휘어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다 갈라지고 그리고 수우시 부분도 마찬가지로 휘었을 때 이러한 재봉선을 따라서 다 갈라지게 돼요. 그래서 중고 제품을 구매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됩니다. 특히나 이 하늘 완창 모델의 경우 동일한 모양의 어떠한 아웃솔로 된 포스가 출시된 적이 없어서 솔 수압이 불가능해 아웃솔 경화가 오면 복원이 불가능합니다. 그럼 이 신발끈을 풀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복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끈을 다 풀었으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조던 1이나 이 포스 같은 제품들은 접착을 한 다음에 옆에 다 재봉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신발 안쪽을 보면 이렇게 실밥이 나와 있죠. 이 실을 마감을 이렇게 묶지 않고 그대로 이제 흐트러 놓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밥 4개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실밥을 실제로 하나하나씩 풀게 되면 접착이 다 떨어지게 돼요. 이 깔창은 PU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호환 가능한 사이즈가 적혀 있어요. 그래서 7.5부터 8.5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 텅 부분을 살펴보면 가죽으로 되어 있고 안쪽은 안감은 흔히들 말하는 기모지로 되어 있죠. 그리고 이 탭을 살펴보면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 조그맣게 에어포스 1라고 적혀 있죠. 이 뒷부분은 흔히들 그 나이키 조던 1이나 이쪽에서 볼 수 있는 그 나이키와 수우시에 대한
그 트레이드 마크 이런 데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. 옛날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퀄리티가 좋게 자수가 되어 있어요. 오히려 최근 제품보다 더 디테일하고 깔끔하게 자수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. 그리고 이 힐컵 쪽을 보면은 자수로 나이키 에어가 하늘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측면에는 이 벨크로로 이제 신발을 좀 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끔 되어 있죠. 이 하늘 안창의 가장 특이한 점이 하나가 이 수우시가 역수우시가 박혀 있다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이 역수우시 하나로 하늘 안창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죠. 최근에 스캇에 보면은 다 역수우시로 되어 있잖아요. 어떻게 보면 스캇 모델의 상징인데 하늘 안창도 마찬가지로 역수우시로 되어 있어요. 이 복원을 해야 될 때 좀 유념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 재봉이 하늘색 실로 되어 있어요. 어떻게 보면은 이 하늘 안창 포스의 상징인데 동일한 실을 사실상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. 다행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안쪽에 끈이 좀 많이 길게 나와서 이거를 최대한 조심스럽게 뜯고 재봉을 조심스럽게 풀어서 재사용할 생각이에요. 이 실이 달라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늘 완창에 대한 가치가 확 떨어지게 되거든요. 그럼 이 재봉되어 있는 실을 풀어서 좀 더 안쪽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측면에 보시면은 길게 4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씩 조금씩 당기면서 다 풀면 돼요. 이렇게 풀다 보면은 재봉이 조금씩 풀리게 되는데 이 부분을 왁싱 처리를 해줘야 돼요. 이 소잉 왁스를 끝에 발라주면은 더 이상 풀리지가 않게 돼요. 이렇게 분리가 다 끝났습니다. 이 재봉 실은 놔뒀다가 나중에 접착을 다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재봉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신발을 분리를 해보면은 먼저 바디 부분을 제거를 해볼게요. 이렇게 바디와 미드솔, 아웃솔이 있죠. 보시면은 이렇게 에어가 가수분해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원래는 정상적인 에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 뚜껑이 덮이고 쿠셔닝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20년이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가루가 된 형태가 보이실 거예요. 이게 아마 최근의 모델들은 에어가 삽입되어 가지고 성형이 되어 가지고 가수분해가 오는데 이 올드포스 모델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가수분해가 오지 않는 그냥 에바폼 형태로 되어 있고 에어만 가수분해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앞쪽을 보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어떠한 용도인지 모르겠어요. 어떠한 의도로 해놓은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. 미드솔에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적혀 있거나 기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어쨌든 이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이를 에버폼으로 채워서 접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아웃솔을 살펴보면은 마찬가지로 다른 제품과 동일하게 7.5라고 사이즈가 적혀 있죠. 그리고 모델 번호나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. 그리고 바디 쪽은 이렇게 직물 구조로 되어 있고 단단하게 재봉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. 이런 접착제들이 다 굳어서 엉켜 있는 상태고요. 확실히 예전 신발이어서 그런지 뭐 특별한 기능을 담고 있거나 그러한 부분은 없네요. 그러면 전체적인 세탁을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. 이렇게 세탁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. 이렇게 바디와 미드솔과 아웃솔을 다 분리를 한 상태예요.
그리고 오른발은 이제 여기 남아있던 잔여 접착제를 다 지운 상태고, 한쪽은 일부러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예요. 이제 이거를 왜 놔뒀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. 이렇게 아웃솔을 보면은 한쪽은 이제 접착제를 다 제거를 해서 오른발은 깨끗하고 왼발은 아직 많이 지저분한 상태죠. 이제 여기 남아있는 이 지저분한 부분들이 다 경화된 접착제이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제거를 해야 돼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누렇게 이제 묻은 게 다 경화된 접착제거든요. 확실히 보시면 처음과는 다르게 많이 깨끗해진 상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열을 좀 가해서 남아있는 잔여 접착제가 밖으로 좀 나오게끔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아세톤으로 닦아내면 마무리가 됩니다. 이렇게 아웃솔에 접착제 제거 작업이 다 끝나면은 드라이기로 열을 가하더라도 어떠한 이게 끈적임이 안 남아요. 보시면 전혀 끈적임이 없죠. 여기 보시면 아까 이쪽은 접착제 제거를 안 한 상태거든요. 보시면은 확실히 비교가 되실 거예요. 이쪽은 접착제 제거가 끝난 상태고 이쪽은 접착제 제거가 안 끝난 상태. 이러한 부분들이 다 접착제예요. 이러한 부분들이.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를 해줘야지만 접착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죠.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은 이런 남아있는 접착제들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. 만약 이 상태에서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? 이게 카메라에 정확하게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끈적하게 돼요. 끈적. 손에 이렇게 묻어나죠. 이게 보통 그 복원하시는 분들은 접착제를 바르고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열을 가한 후에 접착을 해요. 근데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 남아있던 접착제가 다 올라와요.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사실상 접착력이 없는 접착제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아무리 새 접착제를 바른다고 해서 접착력이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접착제를 제거한다고 드레멜로 이제 갈아버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이게 얼마나 뻘짓인지 설명해 드릴게요. 한번 해볼게요. 이게 왜 뻘짓이냐면은 이 전동 공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 접착제가 제거가 안 돼요. 어떠한 공구를 앞에 부착하더라도 이 접착제가 끈적끈적하게 마찰열에 의해서 녹아버려서 엉켜붙게 돼요. 이런 식으로. 그럼 이게 접착제 제거가 과연 될까요? 한마디로 말해서 보여주기용이에요. 이거는
여기 보시면은 조금만 오래 돌려도 마찰 때문에 이 접착제가 이렇게 밀려버려요. 끈적끈적하게. 솔직히 이런 식으로 접착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착을 맡겨가지고 저희 쪽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. 이 방법이 유튜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방법이거든요. 이러한 동영상을 보시고 절대 이걸 살 필요도 없고 이 전동 머신을 살 필요도 없고 따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. 접착제가 완전히 제거된 쪽을 열을 가해 보면은 어떠한 끈적임도 남지 않아요. 이 정도까지 제거를 해야지만 거의 새 신발과 같은 처음 공장 출시가 될 때와 같은 컨디션으로 접착이 이루어져서 최소 5년 이상은 버텨줘요. 참 깜빡한 부분이 있는데 조던 1이나 포스류 같은 경우 이 어쨌든 여기 재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착이 다 떨어져도 그냥 신발을 신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은 이 접착이 미드솔과 아웃솔과 바디에 접착이 없으면은 오로지 이 힘이 여기 실밥에 이 실에만 다 집중이 돼요. 오래된 신발 같은 경우는 이 고무 자체가 되게 약하기 때문에 이 실에만 힘이 실어지게 되면은 걸을 때 이 고무 자체가 뜯겨져 버린 현상이 나타나요. 보통 재접착을 해야 되는 게 한 7, 8년 지난 다음이에요. 뭐 범고래 같은 경우는 14년 제품이기 때문에 아직 안 해도 되는데 그 이전 제품 13년, 12년, 11년 이전 제품들은 측면이 벌어졌다 싶으면은 복원을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이 접착제를 바르지 않은 부분마저 접착제를 제거를 하고 미드솔과 요 만들어낸 에버폼을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에 접착을 해서 재봉하기 전까지 단계로 돌아오겠습니다.